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볼까요?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누구 꼽으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혜경 여사의 좀 역할이 좀 돋보이는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주에 뜬 인물로 이제 김혜경 여사를 좀 꼽아봤는데, 기본적으로 한알령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상당히 이제 관심 사안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랑 오가면서 열렸던 한중 가요제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낯설기도 하고, 왜냐하면 2015년도까지 개최가 되다가 이후에는 이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가요제에서 2006년에 펑레위안 여사가 직접 출연을 해서 노래를 하기도 했었고, 그 이제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이거 물꼬를 좀 튀어나가 보자,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 보자라고 해서 이 같은 긍정적인 화답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혜경 여사는 피아노 전공, 펑리위안 여사는 성악 전공했던 그 교집합을 가지고 외교의 어떤 한 좀 축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이 되면은 확실히 주진우 의원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연이은 그 보좌진들 갑질 녹음 파일, 이걸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했죠. 그걸 통해서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앞장서서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주진우 의원은 그 이해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같은 국회 대수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세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메신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기존 중진 의원들이 이 공격에 나섰다면은 왜 그동안에 그러면은 공천 주면서 이런 것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역공에 시달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자유로워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주의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그 결심 공판, 두 분 변호사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재판 이렇게 오래 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이렇게 마지막 구형, 최후 진술, 뭐 변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질질 끄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이게 내란 사건이나 이런 부분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도 많은 법조인들 이제 분석, 평가 이런 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형사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립 당사자로 이제 VS 되는 그런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당히 보장이 돼야 되는 절차인 건 맞지만, 어제 그 릴레이식 변론은 실질적인 피고인 방어권 변론과도 사실상 거리가 있다라는 법조인들의 평가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논문을 갖고 와서 지금 안보가 위태롭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본질과는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시간 끌기, 아주 노골적인 시간 끌기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어떤 그 서증조사 등등만도 밤 10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8명의 피고인이 있는데. 그러면서 혀가 짧아서 혀가 꼬이기 때문에 말을 빨리 못하는데, 이건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지해 주는 게 법원이 뭔가 기강을 세우는 건데 그걸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끄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근데 오늘은 재판 얘기 먼저 하고 금주의 진인물 가는 건가요? 좀 더 해보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본인의 의뢰인에게 사법 절차 내에서 이익이 되기 위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서증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때는 증거의 양이 많고 방대하면은 그만큼 많은 분량의 증거 의견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지만 뽑아가지고 구두변론을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물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 특검이 추가로 수사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20만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방대한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 변론의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목도해서 확인한 것조차도 부정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본인의 의뢰인인 김용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글쎄,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장외에서의 어떤 정치적 이익, 더 나아가서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과거에 보여왔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수사적인 의미로 말씀드렸을 적에는
슈퍼챗용 변론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어요. 네. 과거에 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굳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하는 옆에 동석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어서 거부당했는데도 퇴정하지 않다 감시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나가서는 뭐 그 본인들을 굉장히 부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원색적인 법원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슈퍼챗 받는 거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어요. 예. 많은 비유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송영훈 변호사 검주의 진인물 누구를 꼽았는데요? 이해운 후보자죠, 당연히. 아, 그쪽이. 저는 그 왜냐면은- 재판 과정 누구를 꼽았을 것 같아서 물어본 아니요, 거예요. 그 진입물을 안 하고 넘어와서 그거 좀 이따 또 하고. 장윤미 예. 변호사는 진인물 누구? 저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꼽았습니다. 대표. 두 분 다 지금 이 재판이 매우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지연시키는 게 피고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두 분 다 같은 인식이신 거죠? 이런 변론은 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 뭐 김용현 피고인에게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다만 의도는 저는 이제 구형이 법정형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형을 들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간을 이렇게 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요. 물론 구형에 재판부가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구형을 앞둔 당사자들은 대단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길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전 재판에도 막 꾸벅꾸벅 졸았다라고 하고 웃음을 띠면서 본인 변호인들과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태도를 좀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줬는데 아마 심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연책을 쓰고 지금 이제 일반 이적죄에서 6개월 추가로 이 구속 기간이 연장이 돼 있긴 합니다만 아마 기대하기로는 이제 법관 인사가 2월 말에 또 있기도 하고 원래 지기현 부장은 이제 인사 대상이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는 2년 단위로 인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이 판결 같은 것을 더 쓰도록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제 9일 날 못했기 때문에 13일 날 무조건 끝마친다라고 했지만 이거 무조건 끝마칠 수 있을지 좀 의문인 거예요. 글쎄, 13일 날도 또 다 시간 지연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2월에 선고를 못하게 하는 게 어허. 아마 이 변호인들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좀 제가 둘로 나눠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어제 결심을 못했다고 해서 선고 일정 자체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늦어질 것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의 대형 사건을 재판부가 처리할 때는 그때그때 조금씩 일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판결문을 몰아서 쓰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매 공판기를 마칠 때마다 그 법원에서 메모하는 양식에 따라서 기록 메모를 해놓고 또 판결문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일부 초고를 써놓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재판부가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심증 형성도 했을 거예요. 대략 양형의 그 범위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심만 며칠 늦춰진 것일 뿐이지 판결문은 이미 쓰기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런데 그 결심이 3일 늦춰진 것과는 별개로 판결문을 2월 중순까지 다 써서 선고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도 이제 특검이 제출한 증거 기록만 20만 쪽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공수처가 기소할 때 제출한 증거 기록이 있겠죠. 또 이 사건은 150차례가 넘는 공판기일을 하면서 150여 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증인신문 조서가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특검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들이 있을 거고 다 합하면은 대장동 1심 사건보다 기록이 더 많을 겁니다. 대장동 1심이 기록이 26만 페이지라고 하는데 작년 6월 30일에 결심을 해서 작년 10월 31일에 123일 만에 선고를 했고 판결문이 700여 쪽이에요. 네. 그러면은 개헌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이나 양형을 넘어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역사적인 문서잖아요. 그 4주 만에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서 만약에 이것은 재판부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법관 정기 인사에서 좀 제외를 하고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도 정기 인사에서 제외하고 5년 동안 계속 같은 재판부가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고를 조금 더 여유를 둬서라도 이 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매우 현실에 기반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법조계 안에서 무죄 나올 거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일부 어.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좀 초기에 주장했던 이런 부분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언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그 가능성이 아주 닫혀 있지 않다라는 정도의 그 법리적인 평가이지 실제로 정말 무죄가 나올 거라고 진단하고 예측하는 법조인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진영을 진짜 떠나서 다만 예. 일단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대해서는 장량 강경을 했을 때 유기징역형 선고는 가능하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뭐랄까요 기대를 하는 이제 뭐 분들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네. 이것은 무죄 판결문을 쓰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양형에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은 법원의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미리 예단하는 것은 많이 앞서가는 감이 있긴 합니다. 네. 아까 검주의 진위물로 이해운 의원과 지명자 꼽았고 또 뜬인물로 주진우 의원 꼽은 거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추가 의혹이 좀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건 이제 갑질과 관련해서 추가 이제 녹취를 확보해가지고 공개를 했고, 뭐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이제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그때마다 이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이 해명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청문회 날짜도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후보자가 좀 설득력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걸 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없다. 네. 민주당 기류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까지 9일이나 남았는데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판가름이 났다고 보는데 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공표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자체조사고 그 밖의 주요 사항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냐는 의견이 16%밖에 안 되고요. 맞아요. 부적합이 그 3배에 달하는 4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합 28대 부적합 37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 5대 부적합 68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들으면서 이해가 되실 텐데 중요한 건 무당층의 반응입니다. 무당층에서 적합하다는 불과 6%밖에 안 되고요. 부적합하다가 그 6배에 달하는 36%입니다. 이쯤 되면 이미 여론은 한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었어요. 그리고 특히 엊그제 나온 그 레미안 원펜타스 불법 청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는데 결혼한 아들을 아닌 것처럼 그렇죠. 부양가족으로 그대로 올려서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서 74점으로 당첨이 됐고 그렇게 해서 얻은 시세 차익이 물경 3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거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국민의힘은 검증할래야 검증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총선 낙선 이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금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민심이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조사하면은 적합하다는 16%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도 주위에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갤럽 조사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수치를 외우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직격탄이 된다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출렁이는데 직접적인 요소가 되면은 또 이제 다른 정무적 판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해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정치적 파급력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지만 국민의힘 인사입니다.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의 인사 검증 시스템 5번 공천받는 동안에 그런 경과 같은 건 신뢰를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서 천거를 하고 낙점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후보자 의지, 권력 의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그냥 자진하차하겠다는 선택지는 아마 이해훈 후보자한테 없는 것 같고 대통령도 어쨌든 여야 협치의 일환으로 이 낙점을 한 상황 속에서 청문회까지도 가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반론을 드리면 첫째,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2024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 총선 낙선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검증하죠? 이 레미안 원펜타스 불법 청약 문제는 국민의힘의 검증 시스템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야말로 핑계라고 보여지고 이렇게까지 불법 청약과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재산 증식에 몰두하는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면 700조가 넘는 우리나라 예산 중에 0.01%만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한쪽으로 돌려도 공직의 사회화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분을 과연 임명하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 두 번째로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없으면 이런 인사가 장관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기 위장 미혼 해가지고 청약 당첨되고 수십억 원 불법으로 시세 차익 누리는 거를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용인해 주는 꼴이 돼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뭐 여야 협치나 정책 조율 이런 게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참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건 쏙 들어가 버리고 개인적으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뭐 보좌진 갑질이 어느 또냐 청약 과정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금주에 진인물로 꼽으셨어요.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네. 쇄신안 내놓은 게 영 형편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과의 TPO가 다 맞지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쇄신안이라고 냈지만 정작 들어가야 되는 세 글자가 빠지면서 감동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란 세 글자예요. 우리 절연하겠다, 결별하겠다, 같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당내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정규제 주필 같은 경우에도 사과에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빵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봉합한다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 내지는 그 정치적인 행보를 가져가지는 않고 지금 김도읍 정책의장이 나 못하겠다. 당신이랑 같이 그 지도체제에 몸담을 수 없다라고 언론이 진단하는 거잖아요.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뭔가 봉합은 해야 되겠고 전국단위 선거는 치러야 되는데 무슨 선택지가 있을까? 지금 늘어난 20만 당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우경화돼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일단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부터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평가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 할 얘기 많을 텐데 잠깐 교통정보 듣고 이야기 낙선 나누도록 하죠.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은 많습니다. 서울 시내 양재대로 수서 방면으로 구룡 지하차도 안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도 심한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서양양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 나들목 일대로만 정체 남아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영남 권 양산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광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춘장대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으로 남상주 부근 사고는 여전히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부터 먼저 정리해볼까요? 장윤미 변호사. 전반부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사과의 워딩 중에 제일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 주신 멘트가 일단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의 전제는 뭔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고 대통령의 결단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상계엄은 아니지만 뭔가 모종의 어떤 수단은 있었어야 된다라는 뜻인가?
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정한 사과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걸로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는 뭐 성취되기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예. 송영원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예, 금주의 핫한 한마디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KBS 일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 하나는 치울 수 있을지 몰라도 민심이라는 산을 옮길 수는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장동혁 대표와의 아주 흥미로운 그 메시지 응수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1월 2일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걸림돌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이 말을 할 때 장 대표는 39초 동안 5문장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제거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이 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응수가 이렇습니다. 윤어게인 계엄 옹호라는 퇴행을 막는 걸림돌이 맞다. 라고 본인이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돌 하나는 치울 수 있을지 몰라도 민심이라는 산을 옮길 수는 없다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예. 간만에 우리 정치권에서 보는 매우 흥미로운 그 메시기 전쟁이랄까요? 그런 게 엿보여서 금주의 핫한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쇄신한 발표 송영원 변호사 평가해 보시고 그 이후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조광환 지명직 최고위원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 계엄에 대한 사과 언급을 하기 전날 그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뭐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고 최고위원 입당 원서를 받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사실 고성국 씨는 그 윤어게인의 대표격으로 평가받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KBS 일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계엄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진행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이런 인물을 국민의힘에 입당을 받으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께서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겠는가?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맥락과 과정 속에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올해 1월 2일에도 뭐라고 했냐면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고서 5일 뒤에는 갑자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큰 실천이 있지 않고서는 이 진정성이 뒷받침된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친윤 핵심을 후임 정책위장 시키고 네.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죠. 근데 이분은 그냥 친윤이 아니라 사실 한동훈 전 대표랑은 구원이 있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 정책위 의장에서 좀 내려오면서 좀 갈등이다 뭐다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조광환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남양주 시장 이제 이 분인데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출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연판장을 돌렸던, 그러니까 예. 이 인선을 보면 보란 듯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했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랄까요 향후 계획 플랜도 아주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류파 분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오늘인가 어제도 그 윤리위원회도 열리고 이랬잖아요. 예. 고소당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트랙과 그 프로세스는 계속 갈 거다. 거의 축출로 결론은 날 거다. 이렇게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김종혁 징계한다 이런 거죠. 근데 장 대변인께서는 축출되기를 너무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 총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절연이나 정치적인 절연을 넘어서 윤석열식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궁극적인 절연입니다. 당연하죠. 뭐냐면은 윤 전 대통령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가 밉보이고, 그런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쫓겨나고 어떻게든 끝까지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 있었어요. 예.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또 그 캠프 내에서도 직언을 했다가 끝까지 정권에서 기용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있는 것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당무감사위나 윤리위를 앞세워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정적에 대해서 혹은 본인에게 좀 불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거나 쫓아내겠다는 윤석열식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의 자해적 행위나 다름이 없어서 지양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양돼야 된다고 송 변호사는 거듭거듭 주장하지만 당 지도부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죠. 지금 일단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양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임 있는 조치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원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리스트라고 하는 것 중에 한동훈 전 대표나 그 가족이 쓴 것이 아니고 한 전 대표가 본인이 썼다는 글은 한 개도 없고 동명이인이 썼다는 글들이 있는데 그 동명이인이 쓴 글을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쓴 것처럼 둔갑시켜 놓은 것이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더니 2호선 위원장이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입장을 보면은 사실상 그런 내용이 맞다고 인정한 듯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은 윤리위의 판단 기초가 되어야 될 자료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건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런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면 인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당 대표도 이렇게 사실이 아닌 자료를 갖고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건 그렇고 윤리위원 명단은 뭐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데 왜 비공개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단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 윤리위원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은 당원이나 당규에 비공개해야 된다고 조항으로 명시했을 겁니다. 조항도 없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비공개. 그게 꼭 관례도 아닌 것이 과거에도 윤리위원 명단이 나왔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당시에 8명의 그 윤리위원 명단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심지어 그 기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위원 명단이 특정 신문사를 통해서 보도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중대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 사례에 비하면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윤리위원 몇 면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니까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나중에 사임계를 냈다고는 하지만 JMS의 변론 요청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선임계까지 제출했던 분. 그런 분 같은 경우에 공당의 윤리위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당에 더 큰 해가 미치는 것을 막은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흘러온 모양새로는 한동훈 징계 갈 것이다. 네,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윤리위조차 구성하지 못할 거라고 저번 주에 말씀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로 구성됐잖아요. 그 명단과 관련해서 물론 3명이 뭐 더는 못하겠다 공개돼 가지고 나는 그걸 이제 뭐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굴러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네.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총론격으로 추상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는 같이 한동훈 계여도 같이 가고 누구들은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끝에 과연 봉합해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탈당을 하지 않지? 그랬을 때 이제 당장 나오는 게 원내 이제 새가 뭐 대단히 공고하다고 할 수 없고 초선 내지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 나갔다가는 의원직이 이제 상실이 되고 이런 현실적인 여건에서 사실상 탈당이란 카드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당내에서 새를 구축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걸 대척점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입지를 굳히면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좀 중단을 하거나 어떻게든 본인이 더 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냐. 아마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형이 완전 바뀔 건데 그건 5개월 뒤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단체장으로 출마는 안 하겠지만 보궐선거 출마를 통해서 원내 진입 같은 걸 목표로 할 텐데 공천 대상이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징계 수준에 따라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둔 징계라고 볼 여지가 그렇죠? 상당히 열려 있고 아마 징계와 또 무관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타이틀로 공천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막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좀 지켜보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더 하세요. 드리면은 그 양당제 국가에서요. 선거는 결국에는 51대 49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정말로 징계를 했다가 그 한 전 대표의 지지층이 지방선거 투표장에 안 나오게 되면 51대 49가 될 것이 49대 5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당제에서 49대 51은 결국 그 49쪽은 0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해적 행위를 넘어서 자멸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내에서 이미 그런 걸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징계를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게 될지 제가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 징계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명을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도 나도 제명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여러 가지로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수사를 막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징계를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계엄을 막은 사람을 징계한다.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선거는 이제 5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언급한 김병기 의원 어떻게 됩니까? 일단 12일 날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나오라고 했고 본인이 이제 언론에서도 1일 의혹이다 할 정도로 이제 각종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제 뭐 준비할 자료 그리고 뭐 이 정리할 내용이 많다란 취지로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다만 12일 날 윤리심판원이 이제 열렸을 때 아마 본인이 자료를 내겠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지만 그게 그렇게 길게 끌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일 원하는 것도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징계를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것 자체가 징계 절차인 거고요. 거기에 어떤 수위가 나올 것인지는 아마 조만간 가타부타 윤곽이 나올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4명 가운데 무려 3명이 탈당하는 게 좋겠다는 네. 의견을 내는 걸 보면 글쎄요. 탈당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탈당을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면 아마 탈당에 준하는 게 사실상 제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목소리가 차기 일단 원내대표 후보군들의 절대적 다수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윤리심판원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대단히 강도 높은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너도 나도 탈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의 함의는 결국 우리가 제명을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알아서 나가달라라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뭐 친청이니 친명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말 눈여겨보고 계시는 부분은 민주당의 반병 그러니까 반 김병기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탈당할 것 같으면 김병기 의원 진작 탈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탈당하라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제명을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민주당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윤리심판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하라고 결정이 나온다고 제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당법상으로나 민주당 당원상으로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죠. 82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번 주에 신영대 의원, 이병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을 했기 때문에 예. 163석이 돼서 82표가 필요한데 지금 김병기 의원이 과연 강선 의원과의 녹음 파일만 있을까? 더 많은 녹음이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이른바 황금폰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의구심마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82표가 모여서 김병기 의원을 제명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총대 매는 사람이 없거든요. 강선우 의원 제명도 의원 절반의 아닙니다. 동의를 받았어요? 아니요. 그건 최고위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먼저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탈당 의사를 이게 뭔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명 조치까지 해서 복당을 제한하도록 하는 알겠어요. 규정에 근거해서 그때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는 한 제명을 하려면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거다. 그런 거죠.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정당법에도 있고 민주당 당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이 과반수로 안 돼 있고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짝수면은 2분의 1만 있으면 되고 홀수면은 과반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지금 양당 모두 이제 징계 여부가 다 쟁점인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징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뭐 이런 게 지금 일단은 여론상은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목소리인 건 맞는 거죠. 그래 보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그냥 뭐 어물쩍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 당연히 있고요. 또 경찰 수사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진상 규명을 하더라도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예. 속도 내길 바라고 이런 기준입니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 뭐 통일교 특검하고 그다음 이게 3대 특검을 종합한 종합 특검하고 연초에 정광석화처럼 해버릴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더니 대통령의 방중 때문인지 일단은 좀 미뤄둔 상태인데 예. 지금 당의 입장은 그럼 언제까지 미뤄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순경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1월 그 8일에도 그러니까 1월 6일, 5일, 6일 그 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는 일정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톤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국회의장이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1월 8일에 이렇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거듭 드렸는데 예. 일단 여야 합의를 하고 와라라고 반려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더라도 이제 15일까지는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도 해야죠. 지금 김병기 그러니까요. 의원과 관련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이제 한 13개도 더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 경찰로부터 진술 코치를 받았다. 또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고 경찰서 팀장급 간부와 따로 저녁을 먹었다. 전 보좌진들이 탄원서 들고 가서 누구누구 조사해야 된다고 참고인들을 특정해줘도 경찰이 2달 동안 수사를 안 하더라. 그리고 경찰이 김병기 의원 배우자 사건을 6번이나 그 무혐의 처리하려고 해도 위에서 반려됐었는데 그걸 김병기 의원이 들었다. 라고 하는 의혹들까지 눈덩이처럼 쌓여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 미국에 나가 있잖아요. 뭐 주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마는 휴대전화를 바꿔서 텔레그램에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것까지 그 연락처 있는 사람들에게 떠서 인터넷에 공개가 됐죠. 자, 이렇게 증거인멸이 버젓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이 다분한 상황입니다. 이거 경찰에 수사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민주당 공천 게이트 관련해서 강선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강선 의원이 지목했던 그 전 사무국장, 김병기 의원까지 누구도 압수수색을 안 받았습니다.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 특검은 민주당은 아직은 필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한다면요. 국민의힘도 같이 넣어야 되겠죠. 김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 나를 단수공천 달라라고 그때 공관위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게 뭐 같이 경선을 하고 이랬을 때 그걸 뭐 사들이는 값이라고 하나 뭐 몇 억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특검 얘기를 안 합니까? 국민의힘 이를테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같이 뭐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수사가 있고 이게 무슨 게이트라고 지칭할 정도로 집단적 이거는 국민의힘의 희망회로일 뿐이고 저희는 특검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게이트가 아니면 뭐가 게이트입니까? 강선 의원이 1억 받았다는 얘기를 김병기 의원이 듣고서도 그 다음날 공관위 회의에 본인 안 나가고 자리 비켜주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은 공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의견을 못 밝힌다는데 강선 의원이 나가서 김경 단수공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공관위원들이 그걸 말리지 못했으니까 이런 단수공천을 돈 받고 했다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지금 의혹에 대해서는 도둑을 잡아야 될 경찰이 구조적으로 이걸 비호해주고 묵인해줬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권력형 비리를 우리는 게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 의원 간의 그 녹취록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입을 모아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벌써 6번째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문제가 되면 국민의힘도 넣어서 특검하십시오.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뭐 공천에 관한 비리가 됐든 불법 정치자금이 되었든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의 기폭제로 삼아야지 이거 지금 어느 정당이나 진영의 문제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도 했어요. 의원회관 압수수색 했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왔으면은 진작에 소환하고 기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녹음 파일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상 물타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무튼 민주당은 일단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해야 한다.
뭐 100번을 물러서도 그 정도까지밖에 못 물러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격적으로 특검 수용은 어려운 거죠 지금. 이 특검 수용 어렵고 무슨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뭐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들이 그 강선 의원을 말리지 않았다. 이거는 공관위원들이 그 뭐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논리적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슨 집단적 단체적으로 김경이란 사람을 권천주고자 다 모의 작당을 했다라는 건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뭐 게이트다 아주 뭐 구조적이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 어떤 실체가 나온다면 국민 여론이 특검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아니 공관위원들이 강선 의원이 돈 받은 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김경시 의원 그분 원래 다주택자여서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컷오프 돼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그 말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걸 하는데 방관하고만 있었다는 구조적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김병기 의원의 그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구의원들이 낸 탄원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보좌관한테 갖다 줬더니 그게 당 대표실로 갔는지 사무국으로 갔는지 이것조차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고 게이트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강변하는 것처럼 휴먼 에러가 아니고요. 전형적인 시스템 에러예요. 아무튼 이제 특검이 지금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하고 종합특검은 15일 전에 무조건 통과가 민주당 입장이고 이른바 공천 관련된 뭐 김병기 강선우 의혹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판단해도 만약 판단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면 된다. 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넣기로 한 거 이거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특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이고 현재까지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는요. 신천지 거리낄 거 없으니까 네. 그냥 다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많이 물러서서라도 거죠. 알겠어요. 삼특검 해야 되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내경 남특 같아요. 내가 하면 경찰 수사, 남이 하면 특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남 스쿠리의 Amazing Grace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